토픽 읽기, 유형 분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내용 찾기 문제 연습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보통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 읽고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기출문제 중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지문을 보면서 분석,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을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해파리는 바다에 피해를 준다. 해파리는 잡기 어려운 먹잇감이다. 자, 이때 먹잇감은요, 다른 동물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파리는 여러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 해파리는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 정답은 해파리는 여러 동물의 먹이가 된다라는 정답이었어요. 많은 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은요. 해파리는 바다에 피해를 준다.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 없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해파리는 잡기 어려운 먹잇감이다. 정확하게 읽으시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해파리는 좋은 먹잇감이다. 사냥하기 쉬운 먹잇감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지, 잡기 어렵다, 사냥하기 쉽다, 반대말입니다. 이런 내용,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아니고요. 또 해파리는 대부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요. 가장 먼저 글의 처음에 해파리의 몸의 95%가 물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서론에서 찾으실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 여러 동물의 먹이가 된다는 건 많은 동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다, 사냥하기 쉽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3번을 찾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 회사는 나에게 화를 냈다. 카드 회사는 그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 나는 그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 가족을 찾아다니느라 일을 하지 못했다. 카드 회사는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 나는 그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2번과 3번의 의미는 대립됩니다. 문장에서 분명히 전화를 한 건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2번과 3번처럼 대립되는 관계에 있을 때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가족은 나에게 화를 냈다? 아니요. 결론을 보시면 따뜻하게 말해 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X 하시고요. 나는 그 가족을 찾아다니느라 일을 못했다. 아니요. 일을 했어요. 전체적인 내용, 중간 부분에 일을 하는 내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일을 계속했어요.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카드 회사가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 연락처를 고객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전체 글은 길어요. 길지만 문제를 풀기에 중요한 것들은 결론에 하나, 그 다음에 서론에 따뜻하게 말해주었다라는 결론에 하나, 중간, 이 근처에 중간 정도 되는 부분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정도의 문장만 확인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내 연락처는 고객에게 전달해 주겠다. 카드 회사가 고객에게 전달해 주겠다. 카드 회사는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표현. 이 문장을 보면서 2번과 3번의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입니다. 그 사람은 한국 나비를 총 563종으로 분류했다. 그 사람은 나비 이름을 고유어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나비 연구가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그 사람은 나비의 모양이 다르면 종류가 달라짐을 밝혔다. 인데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것도 결론에서 답이 나와요. 자, 지금 잘 보시면 결론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문제풀이,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에서는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보세요. 결론에서 고유어의 이름을 짓는데 앞장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의 이름을 고유어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유사한 의미, 정답을 2번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만 보시면 다른 내용 찾지 않고 빨리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서론에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 563종이 아니라 203종으로 수정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 또한 3번도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랐다.
그리고 4번도 그 사람은 나비 모양이 다르면 종류가 달라진다. 밝힌 적 없어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랐다. 3번과 4번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것을 밝혀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또 말씀드리지만 결론을 찾을 경우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운데 일부러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단어, 어려운 단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노후 준비에는 세로저축이 유리하다. 세로저축, 무슨 말인지 저도 몰라요. 세로저축보다 가로저축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가로저축, 저도 몰라요. 저축의 목적이 다양하면 가로저축이 유용하다. 가로저축은 단기적인 계획이 있을 때 효율적이다. 세로저축, 가로저축,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 신경 써서 시간 보내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저축의 목적이 다양하면 가로저축이 유용하다라는 이런 정답인데요. 자, 정답을 어떻게 찾느냐? 노후 준비에는 세로저축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거를 정독, 읽으면 은퇴 후의 생활, 은퇴를 했다라는 건 노후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 두 가지 단어의 의미 모르면 1번 못 풉니다. 가로저축이 유리하다라고 정독을 해야 풀 수 있는 내용. 좋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각각 장점이 있고 단점. 글 전체에서 각각의 세로저축, 가로저축이라는 내용의 장단점을 나열했었고요. 단기적으로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세로저축이 유용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저축은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목돈을 만들고 싶을 때 뭐예요? 세로저축. 그래서 세로라는 거예요. 단기적, 세로가 유용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통 토픽에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뭐뭐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대부분 정답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나 팁으로 기억하시고요. 정말 시간이 없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음입니다. 여기에서도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가책도. 몰라요, 저도. 가책도를 즐기게 됐다. 가책도를 즐기다. 가책도를 즐기다. 모릅니다. 이럴 때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자, 1번, 임금은 가책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가책도를 임금의 소망으로 그림의 모양이 바뀌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음,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1번, 4번 제외시키시고요. 점차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가책도를 즐기게 되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내려오면은요, 왕, 양반, 궁중, 처음부터 결론까지 읽어야지만 2번의 정답인 걸 찾을 수 있는 약간 시간이 필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토픽 문제 중에서요, 글의 본문, 글의 내용이 어려우면 문제가 쉬워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규칙인 것 같아요. 왜냐면 토픽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시간을 주면 모두 풀 수 있는 내용의 문제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 토픽이에요. 그래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는요,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 글의 내용이 길고 글의 내용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긴 지문의 내용들은 되려 오히려 문제가 쉬운 경우가 많아요. 자, 언니는 밤늦게 동생에게 연락을 했다. 엄마는 이사를 할 때 집으로 돌아왔다. 언니는 동생을 데리고 친구 집에 갔다. 놀러 갔다. 동생은 엄마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맞는 내용을 고르십시오 라는 부분이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요.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긴 글에서는 정답을 찾기가 쉬워요. 자, 언니는 밤늦게 동생에게 연락을 했다. 가장 결론 부분에 한밤중에 문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엄마는 이사를 할 때 집으로 돌아왔다. 서론 부분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다음 언니는 동생을 데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동생은 집에 혼자 있었다라는 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생은 엄마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다. 언니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유사한 의미, 유의어, 그리고 유사한 문장을 찾는, 그렇게 해서 의미를 추측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장이 길면 이렇게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이 짧으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짧은 내용들은요, 정독, 많이 정확하게 읽는 내용이 필수인데요. 보통 짧은 내용의 지문은 보통 앞에 배치, 앞에 있는 문제들이 보통 짧고 어려운 내용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정독을 하시고요. 글의 내용이 길면 반대로 문제가 쉬워요. 하지만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긴 지문은 보통 뒤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지문들의 대부분의 정답은 대부분 결론에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또 모르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한국 사람도 모를 만큼 특별한 단어이고요. 이런 단어를 신경 쓰면 풀지 못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몰라도 되는 단어라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를 읽으시면서 맞는 내용 찾기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